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삶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작은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법,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 60분 동안 여러분은 보다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작은 열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현재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진짜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래시계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첫 번째 걸음을 함께 걸어봅시다. 시간은 쓰나 안 쓰나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뭘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갇혀 우물쭈물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무조건 행동하라. 기회는 행동 속에서만 나온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말하죠. 노를 외칠 줄 알아야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둘 다 맞는 말 같았지만 한편으론 서로 상반된 주장처럼 느껴져서 저는 더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삶이 텅 비어 있을 땐 뭘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다 해보는 것이 답일지도 모릅니다. 읽고, 쓰고, 배우고, 실패하고 텅 빈 공간에 뭐든 채우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차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채워진 삶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은 것, 더 원하는 것, 더 행복한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보니 음악에도 관심이 생겨요. 음악을 하다 보니 글을 쓰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그 경험들이 결국 자신의 길을 찾아주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물쭈물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시간은 어차피 흐르고 쓰지 않아도 사라질 뿐이니까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움직여보세요. 뭔가 시작하기에 삶이 너무 텅 비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오히려 최고의 기회입니다. 텅 빈 캔버스에 원하는 색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순간이니까요. 삶은 예수한 너를 끊임없이 선택하며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행동하든 멈추든 자신이 그 선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지금 바로 결정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채워야 할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무언가를 바쁘게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경험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모두 처음부터 완벽한 길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작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 스스로의 방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출발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첫 발걸음을 내딛느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행동이 아닌 관계도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와 감정은 언젠가 당신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막연함은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그렇게 쌓인 시간은 어느새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를 마칠 때 당신은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느낄까요? 만족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시간을 채워보세요. 소중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빛이 되기도 하고 그림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자랑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만 하세요. 이들은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기쁨처럼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했을 때 소중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널 안 친구라는 게 자랑스러워. 이 말은 당신에게 힘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 관계에서는 자랑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질투하거나 당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있죠.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아직 잘 안 되지만 배우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의견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조언을 해줬고 그 조언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곤란한 사람이 질문할 땐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건 3일 뒤에 알려줄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질문했던 사실조차 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당신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묻는다면 바로 대답하지 않고 시간을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대화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상황을 좀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싫은 사람이 물어볼 땐 엉뚱하게 대답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의 계획에 대해 묻는 상사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구름 모양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밝고 엉뚱한 대답은 상대가 당신을 무해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 더 이상 깊게 관여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한 직장인은 이런 방식으로 상사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의 이야기가 빛날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진심과 기쁨을 나누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볍고 유쾌한 방식으로 거리를 더 보세요. 오늘 당신은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나요? 그 이야기가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깊게 만들어줄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 목표를 방해하는 특정한 습관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우리를 현실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대신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자신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막아버리죠.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만을 찾으며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바빴습니다. 그는 매번 이 아이디어는 완벽하지 않아.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결국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이미 가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는 꿈꾸던 성공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면 더 나은 미래도 그저 환상 속에만 머물게 됩니다. 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거나 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거나 보다 더 나은 아이템을 찾거나 이런 식으로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느라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들은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죠. 우리는 완벽한 기회나 상황을 기다리면서 정작 현재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 일화를 들어볼게요.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다 보면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된다. 워런 버핏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완벽한 주식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주식을 선택하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 오늘날의 자산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계속 다른 곳을 쳐다보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성공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후회를 느낍니다. 이번 해에는 더 나은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아이템, 더 나은 상황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해가 지나가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상황을 꿈꾸며 현실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죠. 그렇게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유명한 사례를 더 들어볼게요. 스티브 잡스도 처음부터 완벽한 아이템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플의 첫 번째 컴퓨터는
매우 부족한 점이 많았고 그 역시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더 나은 아이템을 기다리지 않고 그가 가진 기술과 자원으로 계속해서 개선하고 또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킬 수 있었죠.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가진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이 아닌 지금 당장부터 눈에 보이는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고 마주하고 즉시 행동해 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내년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부터 변화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는 스페이스X를 설립했을 때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로켓 발사가 연속으로 실패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더 나은 상황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죠. 그 결과 스페이스X는 결국 성공적인 로켓 발사를 이루어냈고 오늘날 우주 산업을 혁신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실패에서 배워 계속 나아간 것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 옮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기다림과 환상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상황을 기다리며 자신만의 환상 속에 갇혀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눈앞에 놓인 문제를 직시하며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기다림을 멈추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행동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고 당신을 부자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그 변화들이 당신을 부자가 되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공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시작하세요. 뭘 해도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흔히 뭘 하든 잘 풀리는 사람들을 행운아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진 운이 비결일 거라고 쉽게 결론 짓죠.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성공 비결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운 이상의 특별한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특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뭘 해도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 풀리는 걸 풀릴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성공 비결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일이 처음부터 잘 풀리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버티고 비비고 결국 끝까지 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언가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만두는 사람들과 끝까지 하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축구의 전설 리오넬 메시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메시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고 성장 호르몬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려움을 딛고 매일같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안 풀리는 걸 풀릴 때까지 했다. 이것이 메시의 성공 비결이었죠. 실력이 없으면 계속할수록 자기 실력이 들통나는 구간이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할 때 마주하는 한계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종종 운으로 잘 풀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실력이 부족하다면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포기가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된다는 것은 실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이 아니라 진짜 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게 됩니다. 빈도가 늘어나면서 결과가 실력으로 수렴하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운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려면 결국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연의 법칙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것은 실력에 따라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예로 들어볼까요? 롤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을 초보자들이 모여있는 브론즈 단계에 넣어둔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결국 다이아 티어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을 높은 티어인 다이아 계정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실력에 따라 다시 브론즈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결국 실력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운이란 일시적인 것이고 실력이야말로 지속적인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인 것이죠. 그렇다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안 풀리는 구간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일이 잘 풀렸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한 유명한 사례를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의 전구 발명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1000번이 넘는 시도 끝에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1000번이나 실패하면서 좌절하지 않았나요?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구를 발명하는데 필요한 1000가지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에디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포기하지 않고 안 풀리는 구간을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간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섰기에 오늘날의 에디슨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성공적인 사람들은 이 진흙탕 싸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끈기와 용기가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패의 연속 속에서 과연 내가 계속해서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많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비비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모든 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을 견딜 수 있을까요?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했으며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을 알려주는 값진 교훈입니다. 둘째,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시각화하세요.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이 우리의 내면에 동기부여를 주고 그 힘으로 인해 우리는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찾게 됩니다. 셋째, 작은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큰 성공은 작은 성공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조금씩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취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 자신감이 쌓여서 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멈추세요. 모든 사람의 속도는 다릅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은 경쟁이 아니라 각자 자신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한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순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그것이 뭘 해도 잘 풀리는 사람들을 만드는 힘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당신은 그 일을 포기할 것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해낼 것인가요? 모든 성공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실력이 있다면 잠시 안 풀리는 구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구간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처음부터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를 견디고 좌절을 넘어서며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성공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견뎌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그것이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보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저 운 좋은 사람이 아닌 실력으로 성공을 끌어온 진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속하는 자에게 돌아옵니다. 그 지속의 힘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결국 자신이 바라는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실패가 아닌 포기하지 않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뭘 해도 잘 풀리는 사람들의 대열에 서 있을 것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멍청해 보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들이 정말로 멍청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우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멍청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멍청하게 보이려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당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굳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사업가들 중에는 초기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겉으로는 허술해 보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의 프로젝트에 불필요한 간섭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저 사람은 별로 대단하지 않네 라는 이미지를 주면 그 프로젝트에 끼어들거나 이익을 노리려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당신도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프로젝트나 일에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직 별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아이디어만 좀 생각 중이에요. 혹은 이건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잃게 되고 당신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이 멍청하게 보일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정말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느 사업가가 저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대화도 어색하다고 평가받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자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결정적인 기회를 잡아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한 곳에만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멍청하게 보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지 명확히 알고 있고 필요하지 않은 관계에는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목표를 위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곳에만 힘을 쏟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알고 있듯이 부정적인 성향은 인생에서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부정적인 사람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낮은 확률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죠. 그리고 그 실패는 언제나 성공보다 훨씬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특히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앨런 머스크 같은 인물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고 테슬라로 자동차 산업을 혁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았던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확률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자기 확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생각에 갇히곤 하죠. 그렇다면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부정적인 성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확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손실과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잃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최악 비교법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전략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도 잃는 것이 적고 아프지 않다면 저는 그 일을 합니다. 반대로 성공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 잃을 것이 많고 그로 인해 너무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일은 포기합니다. 유명한 사례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볼까요? 워런 버핏은 그의 투자 철학에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얼마나 잃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고 절대 잃지 말아라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크더라도 손실 가능성이 너무 크다면 그 투자는 피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부정적인 성향을 가졌을 때 무모하게 도전하기보다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작은 성공 가능성에도 크게 확신합니다. 그들은 그 작은 가능성을 크게 포장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게 긍정적인 사람들의 강점이죠. 반면 우리는 더 냉정하고 분석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리스크를 피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토마스 에디슨은 무수히 많은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방법을 또 알아냈다 라고 말하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태도 덕분에 그는 수천 번의 실패를 견디며 끝내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에디슨과 같은 도전적인 자세를 갖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피해가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보고 그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도전해보는 겁니다. 이 방식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실패를 가정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패를 가정하되 그 실패가 내 삶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 사업이 실패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손실을 제한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가 찾아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력이 남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성공의 작은 가능성을 크게 믿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을 가정하고 실패했을 때 얼마나 잃을지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 손실이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전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처럼 대담한 도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안전하게, 더 계산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그 성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신 그 실패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 기쁨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에 대비하고 도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 단단함이 결국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정적인 성향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결국 더 안전하게, 더 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공의 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우리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만의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자신의 성향을 탓하지 말고 그 성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공에 다가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망하면 벌어지는 의외의 일이 있습니다. 망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뜻밖의 좋은 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망했을 때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불행이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연락을 끊고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 당신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죠.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프로젝트에 실패하고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그때 그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도 중요했지만
지금 내가 더 중요해. 이런 순간에야말로 정말 소중한 관계를 확인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망하는 순간은 전화번호부를 정리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이어졌던 관계, 필요에 의해 유지되었던 관계들, 이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만 남겨보세요. 이런 기회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갖지 못하는 일이니까요. 두 번째, 망하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밖은 여전히 똑같다. 버스를 타러 나가면 여전히 버스가 다니고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실패를 몰라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갑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실패가 생각보다 큰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종종 자신이 실패하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느끼곤 하죠. 하지만 주변을 보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만 다시 돌아오면 다시 평범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둘째,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망하는 순간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필요한 건 나만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한번 크게 실패한 후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한 자영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변 시선을 의식해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하지만 어느 날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실패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도 나를 위해 다시 시작해보자. 그 작은 깨달음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결국 그는 다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망하는 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망하면 모든 것이 나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긍정적인 점들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함없는 사람들을 확인하세요. 망하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관계를 알아볼 기회입니다. 당신을 떠난 사람들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그 속에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그들과의 관계는 당신이 다시 시작할 때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밖으로 나가보세요. 세상이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세요. 그 속에서 당신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평범한 날들을 회복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음들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실패 속에서 어떤 교훈을 찾고 있나요? 그 실패가 당신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망하는 건 무섭지만 그 속에서도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은 평생의 자산이 될 겁니다. 결국 당신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은 이미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똑똑해 보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똑똑해 보일까를 고민하곤 하죠. 사실 그 해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말하려고 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말하는 대신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남들도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부분을 덧붙여 보세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회의 중에 어떤 동료가 우리 제품의 가격을 낮추면 판매가 늘어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 말에 맞아요. 가격을 낮추면 판매가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낮아지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라고 덧붙인다면 이 사람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반대 입장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주장을 말하거나 들었을 때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잠시 반대 입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라는 식으로 덧붙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기술 혁신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때 당신이 맞아요. 기술 혁신은 큰 변화를 가져와요.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일자리 손실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죠. 라고 덧붙인다면 당신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똑똑해 보이기 위해 딱 두 걸음만 더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한다. 둘째, 반대 입장을 함께 고려한다. 이 두 걸음이 당신을 단순히 말만 많은 사람에서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장 무식해 보이는 방법은 생각도 안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누군가 아무런 맥락 없이 자신의 생각을 툭툭 내뱉는다면 그 사람은 쉽게 가벼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발언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원칙은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든 또는 SNS에 글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계 더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반대 의견까지 고려해서 표현해 보세요. 사례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당신이 친구들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그 영화는 정말 재미없었어 라고 말했다면, 맞아, 재미없을 수 있어. 하지만 캐릭터의 성장 과정은 정말 잘 표현된 것 같아 라고 덧붙여 보세요. 단순히 영화가 재미없다는 감상에서 더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이 아이디어는 효과적일 거예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아이디어는 이런 면에서 효과적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당신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결국 똑똑해 보이는 건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똑똑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깊이 생각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말하지 말고 잠시 멈춘다. 그 생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반대 입장까지 고려한 균형 잡힌 의견을 표현한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은 당신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은 더 신뢰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생각이 깊이를 더한 순간 당신은 이미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게으른 이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이유는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특히 의심과 효율성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똑똑한 사람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인가? 이 방법이 최선일까? 그 의심은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대학생이 새로운 공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완벽한 방법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공부 자체는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죠.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행동을 멈추게 한 겁니다. 둘째, 효율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노력 대비 결과가 크게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그들은 항상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시작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프로젝트를 완벽히 준비하려고 끝없이 계획만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시작하면 실패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마감일이 다가와서야 서둘러 행동합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려다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된 것이죠. 셋째, 똑똑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연결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안전한 길만 찾으려 하고 결국 새로운 도전을 꺼리게 됩니다. 한 창업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몇 년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이 변하고 그가 준비한 모델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려다 기회를 놓친 경우죠. 반대로 성공한 창업가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행 속에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작은 계획이라도 바로 실행하기. 의심이 들 때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읽으려 할 때 이 책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고민하지 말고 5분만 읽어보는 겁니다. 작은 행동은 연쇄적인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성과보다는 습관을 만들어라. 성과에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 행동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목표로 한다면 매일 체중을 5kg 줄이겠다가 아니라 매일 아침 10분씩 걷겠다로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은 꾸준함을 만듭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비전과 임계치를 이해하라.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임계점을 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받아들이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노력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농부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씨앗을 뿌린 뒤 매일 물을 주지만 처음 몇 주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새싹이 돋고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계점을 넘기기 전까지는 꾸준히 믿고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의심과 효율성 추구 때문에 게으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작은 행동을 반복하며 긍정적인 비전을 유지함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의심 속에 갇혀 있나요? 아니면 행동 속에서 성장하고 있나요? 똑똑하다는 이유로 게으름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행동들이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노력을 하는데도 인생이 안 풀리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엄청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은 여전히 제자리였어요. 잔실수로 돈은 여기저기서 줄줄 새어나갔고, 이런 실수는 이제 그만해야지 다짐했지만 그 실수는 마치 굴레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정말 노력하고 있지만 나아지는 느낌이 없고 오히려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기분을 아는 분이 계실까요? 인생 자체가 뿌옇고 해상도가 떨어지는 느낌, 마치 세상을 말끔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 없고 무엇이 중요한지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죠. 마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안개를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작은 습관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픽셀 하나하나를 조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픽셀이란 우리가 매일 체크하는 작은 목표들이에요. 체크리스트의 숫자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픽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픽셀들이 날카롭게 초점을 맞출 때까지,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 리스트에 의존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거지를 바로 해야지, 잠들기 전에 10분만 독서를 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자와 같은 것들이죠. 이 작은 목표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해상도를 높여주는 픽셀들이 됩니다. 매일매일 작은 목표들을 이루면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은 뚜렷하고 선명해집니다. 중요한 건 체크리스트에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들을 부담스럽게 느끼면 우리는 다시 뿌연 안개 속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대신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항목들을 반갑게 맞이해야 합니다. 그 추가되는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선명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미약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성취가 쌓이면 그 감각은 점점 강해집니다. 쫀쫀하게 사는 그 느낌, 그리고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 감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감각이야말로 우리를 막연한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인생의 해상도를 높여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을 쌓아 올리며 뚜렷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그 맑고 선명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 간단한 조언은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략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목표를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는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자에게는 목표를 숨기세요. 이 말은 단순히 누구에게 말하느냐를 넘어 어떻게 말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포함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공유했어요. 하지만 그중 몇 명은 그의 경쟁자가 되었고 결국 그의 아이디어를 모방해 더 빨리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 목표는 내 속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왜 목표를 숨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째, 경쟁 상태에서 목표를 말하면 약점이 드러납니다. 만약 당신이 저는 이 프로젝트로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경쟁자들은 그 프로젝트를 방해하거나 혹은 더 좋은 조건으로 당신을 추월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은 경매에서 낙찰받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물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고 결국 당신은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죠. 게다가 승자의 저주처럼 원하던 목표가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둘째, 목표를 숨김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필요할 때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원이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상사와 동료들에게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팀에서 중요한 역할에서 제외되었고 회사의 신뢰를 잃게 되었죠. 목표는 때로는 자신만 알고 있을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동료와 목표를 공유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동료들에게 목표를 숨기고 자신의 계획만 실행하려고 하면 팀워크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 팀장이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던 사례를 살펴보죠. 팀원들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걸까? 라며 혼란스러워했고 결국 팀 전체가 제 방향으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목표를 동료들과 투명하게 공유하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합칠 수 있습니다. 셋째, 목표를 말하지 않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이점이 있습니다. 목표를 말하는 순간 뇌는 마치 그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을 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과 칭찬이 실제 성취감을 대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목표를 공유할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당신의 비전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도와줄 사람들에게만 목표를 공유하세요.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목표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더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략은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친구들에게 난 한 달 안에 10kg 뺄 거야 라고 선언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친구들은 과정을 지켜보며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노력한 사람은 성과가 나타났을 때 더 큰 만족감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목표를 숨기되 비전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목표는 당신 자신만의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서도 당신의 동료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세요. 제가 했던 실수를 여러분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저는 제 목표를 너무 쉽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결과 경쟁자들에게 이용당하거나 내부적으로 신뢰를 잃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죠. 지금은 목표를 말하는 대상과 타이밍을 더 신중히 선택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누구에게 공유되고 있나요? 그 대상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목표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목표는 신중하게 공유되어야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숨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목표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꿈을 지키는 현명한 전략을 세우세요. 그것이 당신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곳에 억지로 붙어 있지 마세요.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걸까? 우리 삶에는 종종 억지로 버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조금의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에 혹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죠. 하지만 그런 곳에서 머물기엔 우리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원이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에서 몇 년을 억지로 버텼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경력이라는 명목 아래 시간을 견뎠지만 정작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에는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늦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진심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곳이 따로 있었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 가치를 발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만약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면 어떡하죠? 이럴 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내가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내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자신이 어디에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했고 결국 자신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새로운 길을 열게 되었죠.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정말로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단지 조금의 안정감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머무는 곳인가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부터 나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그게 작은 한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필요한 곳, 그리고 나를 최우선으로 찾는 곳에서 당신은 더 빛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불편하고 어색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당신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를 절대 좇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이 아직 경제적 자립 상태가 아니라면요. 자립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몸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바로 그것이 경제적 자립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다릅니다.
경제적 자유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도 삶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반면 자립은 내 힘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를 꿈꾸는 것은 마치 걷기도 전에 마라톤에 도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자립을 이루려면 먼저 사회에서 나 자신을 걱정 없이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성실함과 끈기를 포함한 종합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과 성실, 끈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립은 바로 이런 꾸준함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자립을 이루면 그제서야 비로소 경제적 자유를 꿈꿀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달 꾸준히 생활비를 충당하고 일정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때부터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립 없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면 큰 스트레스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기 전에 작은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이 쌓이면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자유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는 꿈꾸기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자립의 기반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자립이라는 첫 번째 계단을 확고히 밟고 나서야 자유라는 다음 계단에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지금 할 일에 집중하세요. 자립이 이루어지면 자유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될 일은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될 일은 결국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나머지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순간 결과를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력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나 운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운이 따라준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노력은 우리가 운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다가오게 되는 법이니까요. 너무 잔인한 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운명이 알아서 길을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운명조차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쓰고 싶어 했지만 내가 정말 책을 쓸 재능이 있을까? 라며 고민만 했습니다. 결국 아무 글도 쓰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반면 또 다른 작가는 매일 1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는 그 시간이 쌓여 결국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간단한 진리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것이죠. 행운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행운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행운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비가 올 거라는 예보를 듣고 한 농부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농부는 비가 오면 그냥 알아서 자라겠지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두 농부의 땅에 똑같이 내렸지만 소확은 준비한 농부의 몫이었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세요. 결과를 완벽히 예측할 수 없더라도 작은 행동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필요한 첫걸음을 지금 내디드세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될 일은 결국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패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실패는 운명을 향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울 때 우리는 행운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준비가 됩니다. 셋째, 끈기를 가지세요. 운명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문을 열어줍니다. 오랜 시간 노력 끝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운명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운명이 그냥 알아서 찾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나요? 결국 될 일은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담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그냥 지나가 버릴 겁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그 행동들이 쌓이고 당신이 준비한 그릇에 행운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40이 넘어서도 달래주길 바라는 사람들 주위에 있나요? 이제는 자신이 내린 선택에 책임을 질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불평과 핑계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더 이상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죠.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40대가 넘으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일들은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핑계만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님 탓이야. 어렸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았잖아. 물론 이런 이야기는 20대나 30대 초반까지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아직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40이 넘은 지금 여전히 과거를 탓하며 산다면 그건 이미 핑계를 선택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도 나이가 들고 그분들이 당신의 삶에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45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그들이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는 책임을 지기보다는 항상 과거를 탓하며 현실에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슷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받아들이고 변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42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건 핑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결과에 책임질 겁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작은 카페를 열고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하나는 핑계를 선택했고 다른 하나는 책임을 선택했죠. 40대는 더 이상 부모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시기입니다. 칭얼거리지 않을 마음이라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불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뭔가를 하겠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승진에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는 동료들이나 상사를 탓하며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부족했거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제를 외부에서 찾기보다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을 돌아보기 때문이죠. 책임과 자유는 함께 갑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도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자유는 그저 현실 도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40대는 여전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나이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 당신을 달래주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제는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 나은 길을 만들어가는 40대의 지혜를 보여줄 때입니다. 칭얼거릴 시간에 당신의 삶을 바꿀 작은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는 당신이 선택한 책임 속에서 빛을 발할 겁니다. 무조건 성공 확률을 2배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거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성공 확률을 2배, 아니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1년만 해보세요. 경쟁자들 반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초기 열정입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식어가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열정이 식어갈 때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1년만 꾸준히 지속해보세요. 그때쯤 되면 경쟁자들 중 절반은 이미 포기하고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명한 유튜버나 블로거들의 사례를 생각해봅시다. 처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거나 블로그를 시작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1년 뒤에도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초기에 조회수가 나오지 않거나 예상했던 반응을 얻지 못해 실망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반면에 꾸준히 1년 이상 콘텐츠를 올린 사람들은 그만큼의 시간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채널이나 블로그를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버티는 것만으로도 경쟁자들 중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해서 1년 이상 지속해본 경험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에 도전해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일에서 금방 결과를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대부분 즉각적인 결과를 주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쌓여야만 비로소 그 결과가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한 유명한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작가 J.K. 롤링의 이야기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녀는 해리포터를 출간하기까지 수많은 출판사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지금 해리포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히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도중에 포기했다면 우리는 해리포터 이야기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경쟁자들 반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비율을 낮게 잡은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만큼 포기하는 것도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노력으로, 누구는 재능으로, 누구는 즐기는 것으로, 누구는 돈으로 버팁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자 레이 달리오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투자 실패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좋은 결과는 강화하고 나쁜 결과는 수정하고 이 단순한 원칙을 지속했기 때문에 그는 현재의 위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스포츠나 시험 등 인간이 만든 것에는 횟수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진행됩니다. 시간 제한도 없고 도구나 방법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 노력으로든 재능으로든 즐기는 것으로든 혹은 돈을 이용해서든 결국 그 일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피카소는 90세가 넘어서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만으로 모든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작업과 지속적인 창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예술 세계는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젊었을 때도 중년에도 노년에도 끊임없이 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좋은 작품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작품은 개선해 나갔습니다. 결국 피카소의 예술 세계는 그 지속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열정으로 버티는 게 우월한가요? 노력으로 버티는 게 우월한가요? 이 질문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버티는 것입니다. 열정이든 노력든 즐기는 마음이든 혹은 경제적인 이유든 간에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시간이 쌓이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좋은 것은 강화하고 나쁜 것은 수정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결국 지속하면 성공 확률은 2배가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꾸준히 무언가를 지속하는 것은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좌절스럽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그 이상을 버텨내다 보면 그때쯤에는 당신의 경쟁자들은 대부분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길 위에 남아있게 될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열정이나 단기적인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지속성의 힘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 보세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경쟁자들을 앞서 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 성공에 다다를 것입니다. 성공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무엇을 지속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1년 뒤에는 지금의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손에 쥐고 1년을 버티세요. 그럼 당신의 성공 확률은 이미 2배가 되어 있을 겁니다.